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죠?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강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22만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5만원 위에 있던 주가가 하루 만에 이 정도로 내려오니까요. 계좌에 찍힌 손실을 보고도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지 몇 번씩 다시 확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23만 8,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잠깐 24만원을 건드렸지만 그 힘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전 10시에는 23만원 부근으로 밀렸고요. 점심 무렵에는 22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후반에도 뚜렷한 회복 없이 저점권에서 힘겨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만 떨어진 날이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코스피는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잠시 멈출 정도로 시장 전체가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평범한 조정이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몇 퍼센트가 빠졌고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이미 계좌를 통해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시 읽어드린다고 손실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제 판단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장 초반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하락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한 추세 반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등이 먼저 나오더라도 한 차례 다시 밀리면서 오늘 저점 부근을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의 핵심은 첫 상승이 아니라 그 다음 눌림을 버텨내는 힘입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의 거래가 멈출 정도로 공포가 커지면 정상적인 판단으로 나온 매도와 강제로 나온 매도가 섞이게 됩니다. 신용 물량이 정의되고요. 레버리지 상품에서 대응 매물이 나오고 손실을 줄이려는 기관 자금까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그만큼 줄어서라기보다 시장 안에 위험한 자금이 동시에 출구를 찾으면서 낙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장이 지나간 다음 날에는 두 가지 힘이 부딪힙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판단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오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물량은 반등을 이용해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초반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만 보고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등을 기다린 매도 물량까지 받아낸 뒤에도 가격이 살아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더 답답한 건 삼성전자의 나쁜 이야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메모리뿐 아니라 2나노 이하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뉴스의 크기만 보면 주가가 밀릴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기업의 장기 전망과 당장 주식을 사주는 돈의 방향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가를 묻는 것과 내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뉴스보다 수급이 먼저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을 앞둔 시점에 이미 3,200만 주를 넘어섰고요. 최근 나흘 평균과 비교하면 한 배 반에 가까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 주가가 장 후반까지 저점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매도 압력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온 거래를 전부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는 동안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물량을 받은 주체가 단기 반등을 노린 자금인지 더 긴 흐름을 보고 들어온 자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 답은 내일 나옵니다. 오늘 저점 부근에서 다시 매물이 나왔을 때 같은 자금이 한 번 더 받아준다면 의미가 생기고요. 아무런 방어 없이 저점이 무너지면 단기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전 이틀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각각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이틀 팔았다고 삼성전자의 정망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요.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연속 매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내일은 외국인이 얼마나 샀느냐보다 장 초반에 팔던 강도가 줄어드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매도가 멈추는 것도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가장 먼저 봐야 할 가격은 오늘 장중 저점이 나온 22만원 부근입니다. 이 가격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 초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22만원 부근에서 매물이 줄고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이 더 신뢰
신뢰할 만합니다. 저점을 시험했는데 깨지지 않는 장면이 나와야 기다리던 매수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2만 원이 무너졌다고 곧바로 전부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미국 성장주에서도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날에는 중요한 가격을 잠깐 깨트린 뒤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가격이 이탈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빠르게 돌아오는지가 중요해요. 22만 원을 내줬다가 거래량을 동반해 되찾는다면 가짜 이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만 원 아래에서 거래량이 계속 늘고요.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매도세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단정하지 마세요. 바닥은 가격이 낮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팔려는 물량을 받아주는 돈이 들어올 때 만들어집니다. 내일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변수는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내일 오전 9시에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시작되는 시각과 실적 발표가 겹치기 때문에 장 초반 반도체주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라도 내일 아침에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적 숫자가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가 높다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함께 HBM4 공급 계획, 메모리 가격, 하반기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 나와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발표 직후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줄인다면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업종 전체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먼저 양전하거나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삼성전자에도 반등의 명분이 생겨요. 두 종목이 함께 살아나야 오늘의 하락을 반도체 업황 붕괴가 아닌 시장 과열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좋아도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밀린다면 시장은 실적보다 수급 부담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혼자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서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숫자가 바로 좋은 주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주가 함께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매도가 이어지면 내일 국내 반도체주의 출발은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저점을 지키며 반등한다면 내일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장 초반에 올랐다가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는지, 장 후반까지 매수세가 남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국내 시장도 오늘 장중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한 지수 반등보다 반도체 업종에 실제 자금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국내 메모리주 투자 심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입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진 다음 날에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선물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반등이 장중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고 종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중요합니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전 중에 모두 빠져나가면 단기적인 되돌림일 수 있고요. 주가가 한 차례 눌린 뒤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쌓인다면 시장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올랐다는 이유가 아니라 매수 자금이 장 후반까지 남아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내일 강하게 출발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2만원대 중후반이나 그 위에서 시작한다면 첫 반응은 안도감일 겁니다. 오늘 못 샀던 자금도 들어오고 손실을 줄이려는 단기 매수도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장이 열리자마자 따라가지는 마세요. 첫 번째 눌림이 나온 뒤 시초가를 지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하게 출발한 뒤 시초가를 깨지 않고 다시 고점을 높인다면 단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23만원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요.
23만 원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늘 충격으로 무너진 투자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을 잠깐 찍는 것과 그 위에서 버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높게 출발했는데 첫 30분 안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가에서 매수한 단기 자금이 빠져나오고 어제부터 물린 투자자들이 반등을 매도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늘면서 시초가를 깨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반등 실패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양봉보다 첫 음봉을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도 준비해야 합니다. 장 초반 22만 원을 시험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빠르게 줄고 저점을 찍은 뒤 곧바로 가격을 되찾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게 시작하는 것보다 공포 물량을 소화한 뒤 올라오는 반등이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등 속도와 거래량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저점을 회복한 뒤 22만 5천 원 부근에서 가격을 지켜준다면 첫 번째 방어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만 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해요. 23만 원을 거래량 없이 잠깐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아직 힘이 부족한 것이고요. 거래가 붙으면서 이 가격 위에 머문다면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시가였던 23만 8,500원 부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일 당장 그 가격을 모두 회복해야만 반등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먼저 22만 원을 지키고 23만 원 위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가격을 되찾으려는 움직임보다 계단을 만들며 올라오는 흐름이 더 건강합니다.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시작한다면 첫 1시간을 보세요.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까지 계속 낮아진다면 위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점은 막혀 있어도 저점이 조금씩 올라온다면 아래에서 매수세가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 범위가 끝난 뒤 거래량이 붙는 방향이 내일 장중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반등하더라도 코스피가 계속 약하면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강하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높이는지 코스닥에서도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함께 봐야 해요.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시장 전체에서 다시 커지는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결과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그 다음이지만 내일은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남을 수 있어요. 금리 방향과 연준의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현물을 사기보다 기다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장 후반 수급이 약해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2분기 확정 실적과 설명회도 목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SK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을 앞둔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은 이미 잠정 실적 숫자보다 HBM과 파운드리, 하반기 공급 계획에 더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실적을 앞둔 기대 매수인지 실제 추세 전환 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주와 나스닥 선물,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고요. 오전 9시에는 SK하이닉스 실적과 두 반도체주의 출발을 함께 봅니다. 장 초반 30분에는 22만 원 방어와 외국인 매도 강도를 확인하고 오전이 끝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내일의 중심 흐름은 장 초반 반등 시도, 첫 번째 매물 출회, 저점 재확인입니다. 여기서 저점이 오늘보다 높게 형성되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초반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오늘 저점까지 다시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결국 내일은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보다 두 번째 하락을 어디에서 멈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유 비중이 크지 않고 현금이 충분한 분들은 장 초반 움직임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2만 원 방어와 23만 원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큰 폭으로 밀렸다고 해서 내일 모든 물량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반등이 나왔다고 곧바로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고 현금까지 거의 없다면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내일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려는 생각보다 계좌의 위험을 줄일 기회인지 먼저 판단해야 해요. 종목의 장기 전망이 좋아도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비중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22만 원을 지키는 모습, 외국인 매도 감소, 거래량을 동반한 23만 원 회복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가 확인된 뒤 나누어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 반등을 놓칠까봐 한꺼번에 들어가면 다시 흔들릴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첫 매수는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금으로 작게 시작하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자금을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는 것보다 틀렸을 때 다시 판단할 여유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계좌를 보고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루 만에 수개월치 수익이 사라진 분도 계실 것이고요. 손실이 커질까 무서워 화면을 닫아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공포 속에서 내일의 결정을 미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일 나오는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등도 추가 하락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처럼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된 날에는 발동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 외국인이 계속 팔았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는지, 어느 업종에 돈이 먼저 돌아왔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수록 대응 속도가 계좌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 모든 흐름을 혼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을 봐야 하고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 미국 반도체주와 삼성전자 가격까지 한꺼번에 따라가야 합니다. 숫자를 확인하더라도 그 변화가 좋은 신호인지 잠깐 들어온 단기 자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만 내 계좌에 맞는 대응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 남아있는 현금을 함께 놓고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계좌인지, 반등이 왔을 때 비중부터 살펴봐야 하는 계좌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종목 전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은 하락장 대응 가이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다시 흔들릴 때 기다려볼 수 있는 신호와 비중을 살펴봐야 하는 견화를 나눠두었고요. 무조건 물을 타거나 공포에 전부 팔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배응 순서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사는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는지 확인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이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향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종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보다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확인해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진 뒤에는 하루만 늦어도 매수와 대응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알림센터에서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실제 자금이 향하는 방향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살펴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유 종목 무료 진단과 하락장 대응 가이드,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가 걱정된다면 무료 진단부터, 내일 움직임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알림센터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총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장 초반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첫 상승만 보고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인 22만 원을 다시 시험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지, 반등 뒤 두 번째 저점이 오늘보다 높게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제 주가가 그 결과를 받아주는지 확인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사들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 후반까지 남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3만 원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한다면 반등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지만
22만 원 아래에서 매도가 계속된다면 서둘러 바닥을 단정하지 마세요. 오늘 발생한 손실을 당장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확인할 신호를 정해놓고 대응할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의 공포 때문에 좋은 회사를 가장 나쁜 순간에 놓아버리지도 마시고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비중을 계속 끌고 가지도 마세요. 오늘 밤에는 계좌 화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는 시작 가격보다 22만 원을 지키는 힘,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 외국인 현물 수급부터 확인하세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먼저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고 기준대로 대응한 사람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